다른 그런 비유를 드려볼까요? 네.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주승용, 박주선. 국민의당. 국민의당. 예. 이분들 요즘 한 목소리 내고 있는, 아직도 잘 모르시십니까? 국민의당의 네. 한 목소리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제가 나가면 안 됩니까? 네. 이분 아닌가요? 싫어하시는 분들. 네, 그렇습니다. 이분의 출마를 반대하는 반대를 하는 네, 사람이죠. 사람들 같은데요. 예. 그리고 앞서서 스티브 잡스, 버니 샌더스, 안중근 의사는, 안철수 전 대표가 자신하고 비유한 사람들이에요. 아, 정말요? 그래요? 예. 그런 퀴즈였습니다. 자, 이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주승용, 박주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핫한 발언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상돈 의원이라고. 박변 이분이 뭐라고 하셨죠? 불쉣! 같은 소리 마! 네. 그래요. 국민의당 전당대회 곧 다가오는데 일단은 노이즈 마케팅에는 성공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누가 당대표가 될 것인가 좀 더 우리는 지켜봐야겠지만 오늘 시사 안드로메다가 선정한 이번 주 최고의 안드로메다 1인 이상돈 의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국민의당을 이상돈 의원과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안드로메다.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나오셨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돈입니다. 네. 네. 요즘 때 아니게 국민들한테 영어 공부를 가르쳐주고 저 계시다고. 욕인 줄 알았는데 이게 써도 되는 말이군요.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예, 있어요. 올랐어요. 예. 저 들었었는데 저 이제껏 욕인 줄 알았는데 이게 좀 써도 괜찮구나. 저는 처음에 연료 첨가제 광고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원샷. 예. 그래요. 직접 그 상대방한테 그렇게 용어를 쓰지 않고 예. 우리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죠. 황당한 얘기를 했다 할 경우에 이제 얘기하면서 저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할 경우에 that's bullshit, 뭐 이렇게 쓰죠. 예. 굉장히 임팩트 있는. 네. 그래요. 자, 우리 박지훈 변호사가 우리 이상돈 의원님은 다들 아실 테지만 혹시 모르는 청취자를 위해서 이상돈 의원 프로필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1951년, 나이는 또 밝히고 그래. 61년 아주 동안이셔가지고 네네. 부산에서 출생하셨는데 한국전쟁 당시에 피난 시절 때 출생을 했습니다. 한국의 첫 서양화가 고희동 하백의 외손자고요. 그러시군요. 외증조부 고영철님은 한국인 최초로 중국 텐진에서 영어를 체계적으로 공부했고 구한말 시절에 1883년 6.1준 홍영식 등과 함께 보빙사의 일원으로 미국에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예, 설마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거 다 읽진 않겠죠? 다 했지 않습니다. 예. 아주 유명한 또 아주 공부를 많이 한 또 신문물을 접한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의 튤레인 대학에서 법학 박사 취득을 하고 그래서 이 부르시이 자연스럽게. bullshit. That's bullshit. You know, man. 예. 1976년 2월달 해군 복무를 하고요. 83년 중앙대학교에서 법대 교수로 재직하고 그 후 새누리당 비대위원 정치쇄신 특별위원을 지내서 저는 이 보수논객으로 지금 알았는데 제가 아는 보수논객 조갑재 전원책 등하고는 많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이 말을 했죠. 검찰의 PD 수첩은 PD 기소는 명분이 없다. 네. 이런 말도 했었고요. 또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모르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절망감을 느낀다. 이런 아하.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합리적 보수, 말이 네. 통하는 보수 이렇게 대표되기도 한 거죠. 그래서 현재는 국민의당 제20대 국회의원으로 한노위 또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예, 왕성하게 활동 중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나 요즘에 근데 발언 수위가 조금 센 것 같아요. 당에서 제재 없습니까? 아니 저한테 제재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좀 비례대표면 발언하는데 조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뭐가 부담스러워요? 그 국회의원은 그 자체가 헌법기관이고 저는 그래서 언제 그랬잖아요. 국회의원 일단 되면은 자기가 독자적인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된다. 근데 누구 때문에 국회의원 됐으니까 나 그런 거 굉장히 바보스럽다 이렇게. 제가 알기로 비례대표 나가고 중에 그랬죠. 김종인 의원으로 가장 강한 발언을 계속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안 전 대표를 비유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소통이 어려운 사람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죠? 전문가예요. 최고로 많이 아는 분 중에 근데 이거 하나죠. 되게 심한 욕 아니에요? 더 소통이 어렵다 이거. 그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건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 되긴 후는 저도 놀라울 정도로 이상하게 바뀌었는데 그 전까지는 이렇게 몇 사람 모여서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당연히 그러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안 전 대표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아니 그러면 이상돈 의원이 그 새누리당 비대위 시절에는 당시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네. 대통령 전 대통령이었으니까 자주 만나고 의견도 나눴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후에 대통령이 돼서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인해 장막에 가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까? 그거는 아직까지도 참 저도 지금까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처음부터 당대표 또는 그 2007년 대선에서 12년 대통령 선거까지 그야말로 본색을 숨기고서 가장 무도회처럼 이렇게 왔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생각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 2007년 경선 패배 같은 시련 그 다음에 이명박 정권 당시에 여당 내에서 야당 그 과정에서 저하고 알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는 상당히 좀 성숙하고 전통적인 구 여권의 그런 것을 벗으려고 노력하고 상당히 그랬던 것은 전 진정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도와주러 가셨겠죠. 네.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하고 뭐 예를 들어 국민의당 입당하거나 그 이상돈 의원이 그럴 때는 얘기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랐다고 생각하시는 네, 거예요? 저도 뭐 직접 만난 건 그때지만 그 전부터 그 다 좀 알지 않습니까? 예. 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 때는 강력한 상대방이 문재인 대통령 또는 안철수 전 대표였기 때문에 그 당시는 우리도 다 뭐 이런 거 좀 상대방을 검토해서 저도 뭐 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지만은 그 당시 이제 민주당은 새정치 이제 민주연합을 탈당하고 그 당시 또 안 전 대표뿐 아니라 그 뭐 김한길 전 대표 우리 당에 현재 있는 뭐 어떤 의원들 여러 명이 저한테 좀 같이 하자고 그랬습니다. 같이 하자고. 네. 혼자만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좀 여러 가지 결함도 있지만은 일단 한번 총선을 한번 해볼 만하다 하고 뭐 대통령 후보는 되겠지만은 그러면서 저는 그 처음부터 과연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대통령감이 될까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좀 입장이 좀 그렇지만은 그것까지 따질 건 아니잖아요. 총선 앞두고. 네. 예. 그렇죠. 네. 안철수 그 전 대표가 10일 날 그 후보 등록을 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뭐 그런 비판 하지 마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도장을 꽝 찍은 것 같고 또 위기의 광주 상을, 예. 예, 광주도 방문했어요. 광주 방문해서는 내가 추미애하고 대결해야 지방선거에 승리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나오지 말라는 비판은 전혀 듣지 않겠다는 액션 같은데요. 네. 그런데 솔직히 지금 말씀하신 거 뭐 추미애와 싸워서 이긴다 그런 것이 아까 영어 단어와 비슷한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호랑된 얘기입니다. 이렇게 전방위 공격을 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그런 계기? 무슨 계기예요? 누가 정말, 전방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그거는 솔직히 좀 우리 당에 뭐 제 나이 제 연배되는 몇몇 중진 의원들이 있죠. 저하고 뭐 이렇게 인연적이 있는 분들이고 좀 이런 걸 좀 봐오다가 안 전 대표의 단점 이런 걸 너무너무 잘 알게 돼서 특히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실망을 시켰고 예. 저는 뭐 실망시킬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중앙선거 무대는 제가 안 나갔고 내가 이번에 안 보였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대선이 끝나면은 일단에 뭐 본인은 이제 후퇴하는 거니까 기대했는 거. 그러고 나서 제보 조작 사건까지 해서 당을 완전히 파멸시켰는데 또 대표한다 그러니까 좀 그래도 정치 경험이 있는 뭐 황교안, 장병환 뭐 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이 사람들이 폭발해버린 거죠. 그러면 이 의원께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제보적 사건도 역시 뭐 연루돼 있고 하니까 이참에 정계를 은퇴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생각하시는 거. 당분간은 뭐 정치 일선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뭐 저는 사실상 은퇴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은퇴하라고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고 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좀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직접 만나셔서 벽에 대고 얘기한 것 같다, 뭐 외계인 같다고 했는데 실제로 뭐 요청도 하셨나요? 고마해라 이렇게. 그것은 이제 제가 직접 1대1 만난 거 아니고 네. 그 몇몇 의원들이 한번 우리가 이제 언론 통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본인한테 가서 한번 본인을 만나는 절차가 있어야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요청을 해서 마지못해 이렇게 만났는데 저도 뭐 가고 싶지 않은데 뭐
가고 싶지 않아도 한번 가야 된다. 그래서 전남, 전북, 광주 출신 의원에다가 저까지 비례해서 4사람이 이렇게 해서 갔는데 진짜 뭐 성질 나서 내가 이게 뭐 하는 거냐고 해서 내가 박차고 나와버렸어. 다 말씀 집어치자 내가 그랬어. 말씀을 아예 안 들으세요? 그래서 엉뚱한 얘기고 뭐. 그래서 인지 시선 부조화 똑같이 보지도 못하고 뭔데 뭐 이상한 얘기가 하니까 외계인 같다는 얘기가 나오죠. 아하.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표방하고 있는 국중주의. 나 처음 들어요. 이런 저도 게 처음 있어요? 들었습니다. 이런 적도 그것도 또 있습니까? 영어 단어 뭐. 아유, 논의할 너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국민의당이 내홍을 좀 보인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그 전에 이제 재벌 조작 사건도 있었고 이현주 의원의 실언도 있었고 최근에 또 김강수 의원 파동도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계속해서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돌파길이 있을 것이라고 보세요? 글쎄요. 뭐 돌파라는 게 뭐 지금은 우리나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신세는 야, 이런 말씀을. 뭐 우리가 거기다 비슷한데 뭐 이렇게.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난 9년 동안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대실정 그렇죠. 그에 대한 또 우리 국민들의 아주 그 심판, 엄정한 심판, 그로서 문재인 정권이 비록 뭐 잘못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런 거대한 흐름에 대해서는 현재 야 3당은 외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야당이 존재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국민의당 내부에서 뭐 자성의 목소리나 아니면 의원들끼리 모여서 우리 뭔가 좀 변화해보자 이런 바람은 있나요? 근데 뭐 변화해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되는 것도 참 답이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 의원들은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의원 숫자 많지 않지만은 뭐 상임이나 뭐 이런 데서 우리 활동은 평균적으로 볼 때 어느 당보다 잘했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는 이제 전당대회에 뛰어드는 것은 자기가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뛰어든 것 같은데. 이거 대통령- 되면 될 것 같은데. 되지 대통령 않겠습니까? 선거도 자기가 확신한다고 하고 의원직까지 버렸잖아요. 근데 의원직 사퇴한 걸 아는 사람이 없었지 국민들도. 아니 그렇다면은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하는 새 정치의 정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원님? 새 정치는 이미 퇴락해 버렸죠. 2012년, 13년 정도에 좀 우리 국민들이 기존 정치에 뭐 지역 패권주의, 뭐 기업화 패권주의에 식상했던 우리 국민들이 거기서 하나의 희망을 봤던 것이죠. 예. 그걸 담아내질 못한 거죠. 못한 것도 있지만은 본인의 능력도 좀 한계가 있었지만은 자기의 어떤 새 정치 그 슬로건을 보고서 자기를 돕겠다고 왔던 많은 사람들을 10분의 1이라도 가져갔으면 이렇지 않죠. 그렇죠. 극단적인 비유가 장하성으로 시작해서 이준서로 끝났죠. 이준서로 끝났다. 실체가 없다. 안전 대표를 지지한 의원들도 있잖아요. 글쎄요, 출마하기를 한번 바라는. 이렇게 딱 한번 나와보라고 해도 별 나오질 않네요. 자, 그러면 안전 대표 지금 출마했기 때문에 당 대표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예.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고 예, 정말 애매한 상황 솔직히 같은데요. 진짜 우리 뭐에서 진짜 우리는 우리 당을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아, 왜냐하면 의원은 많이 보이는데 네. 우리가 역대 제3당 예를 들면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의 자민련이나 이회창 전 총재의 예. 선진당 같은 선진당. 경우 또 지금의 바른정당 네. 같이 의석이 적은데 그러면 거기에 상하는 정도의 원외위원장만 있는데 우리는 원외위원장이 거의 다 있어요. 아, 저는 그래서 이게 대선을 위해서 만든 건데 저는 이게 대선 이후에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이게 이미 좀 예상을 한 거죠. 그 문제라는 게 안철수 사당화 이런 건가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뭐 109명의 네. 명단 이런 그렇죠. 것이 네. 그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 같은 구조에서 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안전 대표가 이번에 된다면은 당원 민주주의라는 과장된 민주주의죠. 예. 뭐 그것에 해서 되는 것인데 당 이끌어갈 수가 없죠. 그러면 지금 정동영, 천정배 전 대표 이렇게 3파전 될 걸로 보이잖아요. 네, 그분들 중에 누가 구심점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뭐 그 두 의원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뭐 호불호가? 선호가 없습니다. 안철수만 안 되면 돼요. 그런 거 같고. 그러면 전당대회, 국민의당 전당대회는 당원, 대의원만 투표를 하는 건가요? 우리 이제 대의원이 없고 아. 지난번 전당대회 때는 모든 당원
투표로. 예. 국회의원도 1명, 지역위원장도 1명, 네. 보통 당원도 1명, 당비를 안 내도 1표, 뭐 자간 등록만 돼서 등록은 3표인데 되면. 저는 네. 이게 굉장히 잘못 만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 후유증이 지금 있는 겁니다. 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를 해서 전당대회에서 당선이 된다면, 당이 글쎄요, 탈당하는 의원들도 생길 것 같은데. 생깁니까? 뭐 당장 탈당하지는 않겠지만은 네. 뭐 굉장히 갈등이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원내와 그 당이 뭐 따로 노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 대표가 또 어떻게 할지 그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여튼간에 제가 보기에는 다수 의원, 특히 무게감 있는 의원들이 다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이미 저는 강은 건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뭐 예상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안 전 대표가 대표에 선출이 된다 그러면 바른정당하고도 뭐 좀 될 수도 있고 아, 뭐 정계 개편 시나리오가 나오고 개편이 있잖아요. 있을 그건 가능성이 다 있습니까? 소설입니다. 소설. 아, 그건 다 가짜 뉴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완전 가짜니까. 그러면 뭐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또 말이 달라질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지방선거 결과라는 게 뭐 지금 예측하는 거랑 결과나 크게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그건 똑같은 얘기지만은 뭐 자유한국당 TK 빼고서는 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요. 네. 그건 불가피합니다. 불가피하다. 이번에 호남의 선택은 누가 될 거라고 보세요? 그 당대표 뽑는 데 있어서. 두 정동영 천전패 두 의원이 뭐 상당히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 그러면은 국민의당에겐 조금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 예. 다른 주제를 좀 얘기해 볼까요? 9일날 그 최승호 감독 세영학 공문자들 시사회가 있었어요. 시사회가 있었고 아마 이상돈 의원이 최 PD하고 약간의 친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승호 네, 좀 PD. 있죠. 네, 그래서 네, 네. 다녀오신 것 같아요. 영화는 어떻게 잘 보셨어요? 네, 잘 봤습니다. 여기서 부터는 팟캐스트로 확인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뭐 어떤 적폐냐 나름인데 저는 대체로 얘기해서 전 다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 대체로 다 공감합니다. 한때 민주당이 정말 어려웠을 때 이상돈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오려고 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아마 마음고생 심했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응어리 좀 앉았습니까? 민주당 망해라 이러면서? 아이, 그때 제가 좀 보면은 이제 통상적인 것 같으면 뭐 문재인 당신은 뭐였나? 당신은 뭐 전 후보라고 불러야 되나? 네. 예, 그 사실은 좀 그 주변에서 좀 말을 바꾼 거죠. 네, 근데 네, 그때 제가 좀 말한 거 보면은 제가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 많이 감쌌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그래서는 안 말씀을 되는데. 들어보면은 되게 개혁적인 보수주의 네. 같은데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게 네, 2012년 개혁적인 보수 뭐 이게 그 자체가 저 모순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 보수주의 그 정치 철학의 그 시조라고 보는 그 에드먼드 버크 아닙니까? 예. 그 버크는 영국 정치에서 당시 보수당이 토리당이 아니라 개혁당인 그 휘그당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버크는 프랑스 대혁명에서 벌어진 처참한 유혈극을 보고 그런 것이 영국에서 발생할까봐 걱정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심지어 그 영국에서 그런 게 발생할 거로 걱정하고 죽으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그 폭도들이 내 시체를 꺼내서 난도질할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무덤에다 큰 바위를 갖다가 올려놓도록 했어요. 근데 영국에는 그런 게 안 생겼죠. 왜냐? 그런 점진적인 개혁이라는 보수주의가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그 대한민국에서 보수정당 하면 어쨌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대표됩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우리가 보수정권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어떻게 제대로 된 보수정당, 제대로 된 보수정권이라고 봐야 됩니까? 근데 저는 우리 바른정당에 좀 그래도 그 씨앗이 된다고 봅니다. 바른정당 정도면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뭐 김영삼, 이회창을 걸러온 그 뿌리가 그래도 이제 한낮의 희망이 희망.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예전 좀 그 민주정의당이나 군부 그쪽이고 그 TK와 그 극단적 보수를 벗어나지 못하기 네. 때문에 뭐 저는 거기 수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봅니다. 특히 보수정당이 지금 젊은이들한테 완전 외면받고 있거든요. 그 이 보수정당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있을 선거 계속 가면 소멸된다는 얘기도 혹자들 하고 있어요. 너무 싫어요 젊은 사람들이. 네. 보수정당이 살 길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좀 인내심을 가지고서 저 이혜원 의원 또 김세현 의원 같은 또 유승민 의원 같은 그런
분이 좀 어렵더라도 좀 시련을 견뎌내고 바른정당만 말씀하시는군요. 초지일관 좀 어렵더라도 겨울을 버텨내야 한다고 봅니다. 혹시 그런데- 의원님 뭐 바른정당 쪽으로는 생각이 좀 저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는 저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국회의원이라는 거 어차피 국민의당에서 한 것이고 네. 그건 단순히 안철수 전 대표뿐 아니라 우리 음. 같이 했던 뭐 제 비슷한 연배 의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주승용, 네. 뭐 황주홍, 좀 저보다 조금 몇 년 대학 후배인 조배수, 김동철 뭐 이런 사람들과 이미 그 동지가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은 앞으로 국민의당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의원님? 제가요? 네. 뭐 그런 게 뭐 정치인이 뭐 역할한다고 결심한다 그대로 됩니까? 그래서 어떤 자기 생각을 가지고서 뭐 흐름에 따라서 가는 거죠. 네. 그 눈치 안 보고 소신 있게 지금 자기에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저는 쉽지 않아요. 사실은 않죠. 당에서 이렇게 당 대표라든지 당을 쓴말을 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아, 왜 그래요? 당에서 지금 뭐 저기 그래서 대단한 한국당도 것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요. 거기 뭐 보세요. 지금 뭐 최고위원 하다가 막 나가버리고 그러는데 뭐 그 싸우는 게 한두 번 봅니까? 당 내에서 응원도 많이 받으시죠? 글쎄요, 뭐 좀 요번에 대해서는 어떤 그 당뇨로서 오랫동안 했다가 결국은 이제 좀 나이도 많고 안에서 은퇴한 분이 저한테 자기도 정당 생활을 사반세기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처음 본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이 점점 이제 네.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사실은 보수주의가 바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까지 수사가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네. 질문 좀 드릴 텐데요. 안철수 전 대표 그 말리로 들어갔다가 외계인 같다고 발언한 의원은 누굽니까? 아니 뭐 거기서 본인 앞에서 외계인 같다고 말하진 않았어요. 나와서 뭐 나와서 나와서? 뭐 박차고 나오셨는 것 같아요. 본인한테. 아니 그건 저는 그런 얘기 한 지 좀 오래됐습니다. 본인한테도. 그래서 뭐 주변에 이런 애들만 끌고 다녀서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말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네, 그랬죠. 그래도 안 들으시는 거죠? 그거 못 알아들어. 아, 그러니까 외계인 같다는 거 아니야. 벽다구 외계인 같다는 거 아니야. 못 알아들은 겁니까? 안 들은 겁니까? 못 알아들은 척한 겁니까? 못 알아들은 그거 척하는 어디- 것 같은데요? 진짜로 못 알아듣는 겁니다. 아, 그래요? 박근혜 전 대통령 그거 달라요. 그것도 달라요? 박근혜 대통령 제가 볼 때 알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현실적 벽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나르시즘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게 우리 뭐 스티븐 잡스나 또 페이스북 만든 저커버그 같은 사람들의 성격과 대단히 비슷한 면모가 있습니다. 자기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거 하지만은 말하자면 레이더가 좁게 켜 있고 후방 측방 레이더가 거의 없는, 그러니까 정치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그 언론이 안철수라는 거대한 신화를 만들어냈는가에 대해서 정치학하시는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연구해 보세요. 아하, 그러니까 똑똑하고 뭐 이런데 일단 정치할 정도의 소통이라든지 그 이해력이 정치하고는 좀 안 맞는 안 맞다. 사람이고 그 정치 당시 DNA가 없다 이렇게 없다 이 보십니까? 말이죠. 아예. 뭐 그렇게 보면 되죠. 뭐 또 정치 DNA가 타고났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되게 좀 사기꾼 비슷한 아니,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두 번의 대선을 겪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실패해서 이렇게 픽업하는 바뀔 것 교훈이 같은데. 없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 제가 저도 추리해 보면은 그때 한번 어떻게 보면 2012년 대선을 접은 거, 서울시장을 접은 거는 선뜻 그것을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예. 그게 그 정치가 당시에는, 상태였죠. 예. 근데 이제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는 그때의 안철수와 지금 안철수는 이제는 다르다고 변했다 하는 것이죠. 그 일각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이렇게 당권 경쟁에 뛰어든 거는 결국은 그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려고 그런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서울시장 뭐 출마는 뭐 이렇게 당대표 안 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우리나라 좀 후보가 없어서. 그야말로 않죠. 방 붙어놓을 상황이에요. 예. 서울시장 후보 구함 뭐 이런 거. 솔직히 좀 이게 제가 솔직한 말 아닙니까? 솔직한 네. 얘기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기도지사 싸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후보를 봤을 때는. 야3당이 지금 구할 수 예. 있느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결국은 어쨌든 지방선거에 TK는 뭐 TK 가져가는 대구, 거죠. 경북 사수하려 보는데 네. 그러면 국민의당은 호남 사수할 수 있습니까? 호남에서 사수해서 뭐 3개 광역 단체장 3개 사수는 그 불가능한 얘기고 네.
뭐 최소한 하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남. 하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봅니까? 전남. 어느 지역 보고 계세요? 뭐 전남 또는 전북, 광주는 좀 어렵지 않는가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남에 박지원 의원이 나간다는 얘기도. 근데 좀 박지원 의원이나 모모 의원 같은 지금 대상 있는 분들은 국민의당 후보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자체 경쟁력으로 그렇죠. 되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 경쟁이 있는 사람들이 왜 민주당에 합당한다고 해요? 그것도 그 새빨간 가짜 뉴스예요. 아. 거짓말입니다. 그건 완전히. 굳이 갈 필요가 없다. 굳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의원들은 무소속으로 나서 되고 어느 당에서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당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럼에도 국민의당이 이 3당으로서의 존재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존재하는 이유는 지난번 총선에서 우리를 뽑아줬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그런 질문이 어디 있어요?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우리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집권 여당에 대해서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견제할 건 견제하고 이번에 이제 새 정부 들어와서 이제 장관 인준 청문 그게 큰일 아닙니까? 네. 이제 뭐 야권 원로가 우리 당 뭐한테 이랬다 그럽니다. 야당은 그 새 정부 들어오면 장관을 낙마시켜야 야당이요. 그랬대. 그러면 솔직히 한번 뭐 요번에 야당당은 야당한 정당은 국민당밖에 없습니다. 네. 맞잖아요. 안경환 교수는 언론 검증으로 떨어졌고 유일하게 낙마시킨 건 조대엽 교수 아닙니까? 꼭 우리가 떨어뜨렸잖아요. 국민의당이 큰 거죠. 네. 꼭 얼마나 역할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은 멀쩡해요. 당은 아무 이상이 없어. 문제 있는 것은 누구야? 예, 누군데, 근데 좀 딜레마 같은 게,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나온다 그러니까, 국민당 지지율이나 이렇게 관심도가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뭐 좋지 않은 것도 올라가는 거죠. 뭐. 근데 집에 불나면 구경하러 나오잖아. 인터뷰 쭉 해보고 보니까 이제 어느덧 이제 마칠 시간을 다가가는데 이상도는 안철수 의원 얘기를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것 같아. 네, 맞습니다.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우리 이제 이 의원 뭐 모처럼 모셨으니까 밖에서 뭐 교수 했던 생활 혹은 뭐 정치 평론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때 하고 이게 국회로 들어와서 하고 생활하고 솔직한 말로 뭐가 더 좋아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가 더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뭐 교수 생활 30년 하고 뭐 제가 아무튼 빨리 접었지만은 뭐 제가 후회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뭐 정치 이렇게 뭐 의원은 처음이지만은 뭐 정치 과정 뭐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전혀 뭐 이렇게 어색하거나 그러면 전혀 못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환노위에서 노동 문제는 좀 이제 지금 익숙해졌지만은 뭐 환경이나 뭐 수자원 이런 데 대해서는 뭐 제가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솔직히 뭐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그 정도 제가 자신이 있죠. 예. 그러면 그 정도 자신이 있습니다. 그 비례대표 끝나고 어떻게 지역구로 다시 한번 정치 도전할 계획은 있으세요? 너무 좀 일감이 현재로서는 뭐 그런 생각은 안 하고 하고 있고. 있지 않고 뭐 저는 이제 나이도 이렇게 되고 하니까 이제 마지막 몇 년 안 되는 시간은 좀 저 나름대로 좀 마지막으로 뭐 책을 한두 권 쓰든가 좀 그런 일을 좀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집권 여당에서 코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집권 여당 민주당이 아마 그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국민의당이 와해돼서 일부가 들어간다거나. 그건 뭐 들어갈 사람도 아주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 뭐 아마 호남의 초선들은 그런 유혹을 느낄 그렇겠죠. 겁니다. 예. 그러나 중진들은 전혀 아니고. 이 의원님 개인은? 저는 그럴 생각 없습니다. 그럴 생각 없습니다. 요즘에 그 심정이 어떠신지 저는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무슨 심정. 화가 너무 나신다든지 매일매일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죠. 그리고 뭐 좀 신경질 나고, 또 한심하고. 답답해 보이십니다, 진짜. 예. 한심하고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내가 또 모른 체 하는 것도 좀 그렇고, 뭐 저하고 뭐 굉장히 이렇게 잘 통하는 의원들도 뭐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좀 그런 공감대가 상당히 많이 퍼져 있죠.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언제 예정돼 있습니까? 8월 27일이죠. 27일이요. 예. 어쨌든 뭐 전당대회 무사히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계속 비난해놓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잘 돼야지, 뭐, 그래도. 결선 투표는 도입된 거죠? 네, 결선 투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안철수 쪽에서 반대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반대했는데 뭐 어차피 그 통과됐고 뭐 그대로 하는데 솔직히 그 문제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뭐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당원 이거 저는 그런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었던 과거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당 대표, 대통령 후보, 광역단체장 경선 룰이 참 잘 맞는 겁니다. 만들기는 그게 잘 나왔죠. 그걸 잘 만들어서 서청원 후보가 서청원 의원이 아닌 김무성 의원이 대표가 됐고 됐죠, 최고위원. 정몽준 의원이 서울시 후보가 됐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를 무시했기 때문에 적골된 겁니다. 그 룰을 박근혜 대통령이 존중했으면 저렇게 안 됐어요. 자기가 잘 만든 룰에 의해서 탄생한 대표를 박살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 지원했던 걸 지금 후회하시는 건지요? 그런 후회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이 후회하시겠죠. 뭐 앞으로 계획은 뭐 아직 예정된 거 없으시죠? 지금 뭐 하나하나 그냥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습니다. 예. 국정감사는 준비하고 국정감사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워낙 뭐 아까 자신감을 내비쳤으니까 환노위 국정감사 잘 예. 치르셔가지고 정말 야당다운 야당 또 정부 비판적인 야당 됐으면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는데요. 저희 방송 항상 초대 손님을 모시면 마무리 엔딩곡 부탁하거든요. 제가 좀 공부한 곳에 그래서 좀 라틴 계통의 음악을 좀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글로리아 에스타펜의 그 데스티니 그 운명이라는 누구누구의 운명 그게 아니다. 뭐 이런 거 할 수 뭐 의미심장한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데스티니 들으면서 저희는 내일 돌아오죠. 네. 예, 네. 내일 뵙고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여러분들 팟캐스트로 오십시오. 팟캐스트 오면 49금 다른 버전의 팟캐스트 방송이 나가니까 그쪽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사 안드로메다 이상돈 의원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노래 들으면서 이상돈 의원과는 인사하겠습니다. 접한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의 튤레인 대학에서 법학 박사 취득을 하고 그래서 이 부르시 자연스럽게 bullshit, that's bullshit, you know, man. 예. 1976년 2월달 해군 복무를 하고요. 83년 중앙대학교에서 법대 교수로 재직하고 그 후 새누리당 비대위원 정치쇄신 특별위원을 지내서 저는 이 보수논객으로 좀 알았는데 제가 아는 보수논객 조갑재 전원책 등하고는 많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이 말을 했죠. 검찰의 PD 수첩은 PD 기소는 명분이 없다. 네. 이런 말도 했었고요. 또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모르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절망감을 느낀다. 이런 아하.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뭐 흔히 얘기하는 합리적 보수, 말이 네. 통하는 보수 이렇게 대표되기도 한 거죠. 그래서 현재는 국민의당 제20대 국회의원으로 한노위 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예, 왕성하게 활동 중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나 요즘에 근데 발언 수위가 조금 센 것 같아요. 뭐 당에서 제재 없습니까? 저한테는 제재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좀 비례대표면 발언하는데 조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뭐가 부담스러워요? 그 국회의원은 그 자체가 뭐 헌법기관이고 저는 그래서 언제 그랬잖아요. 국회의원 일단 되면은 자기가 독자적인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된다. 근데 누구 때문에 국회의원 됐으니까 나 그런 거 그 때 아니게 국민들한테 영어 공부를 가르쳐주고 저는 계시다고. 그 욕인 줄 알았는데 이게 써도 되는 말이군요. 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게 예, 됐어요. 올랐어요. 예. 저 들었었는데 저 이제껏 욕인 줄 알았는데 이게 좀 써도 괜찮구나. 저는 연료 첨가제 광고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원샷. 예. 그래요. 직접 대고 상대방한테 그렇게 용어를 쓰지 않고 예. 우리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죠. 황당한 얘기를 했다 할 경우에 이제 얘기하면서 저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할 경우에 that's bullshit, you know, 뭐 이렇게 나왔어요. 예. 굉장히 임팩트 있는. 네. 그래요. 자, 우리 박지훈 변호사가 우리 이상돈 의원님은 다들 아실 테지만 혹시 모르는 청취자를 위해서 이상돈 의원 프로필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1951년, 나이는 또 밝히고 그래. 61년 아주 동안이셔가지고 네네. 부산에서 출생하셨는데 한국전쟁 당시에 피난 시절 때 출생을 했습니다. 한국의 첫 서양화가 고희동 하백의 외손자고요. 그러시군요. 외증조부 고영철님은 한국인 최초로 중국 텐진에서 영어를 체계적으로 공부했고 고한말 시절에 1883년 6.1준 홍영식 등과 함께 보빙사의 일원으로 미국에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예, 설마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거 다 읽진 않겠죠? 다 읽지 않습니다. 예. 아주 유명한 또 아주 공부를 많이 한 또 신문물을 또 다른 그런 비유를 드려볼까요? 네.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주승용, 박주선. 국민의당. 국민의당 예. 이분들 요즘 한 목소리 내고 있는 아직도 잘 모르시십니까? 국민의당의 네. 한 목소리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제가 나가면 안 됩니까?
네. 이분 아닌가요? 싫어하시는 분들. 예, 그렇습니다. 이분의 출마를 반대하는 반대를 하는 네, 사람이죠. 사람들 같은데요. 예. 그리고 앞서서 스티브 잡스, 버니 샌더스, 안중근 의사는 안철수 전 대표가 자신하고 비유한 사람들이에요. 아, 정말요? 예. 그런 퀴즈였습니다. 자, 이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주승용, 박주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핫한 발언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상돈 의원이라고. 박변 이분이 뭐라고 하셨죠? 부쉣! 같은 소리 마! 네. 그래요. 국민의당 전당대회 곧 다가오는데 일단은 노이즈 마케팅에는 성공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누가 당대표가 될 것인가 좀 더 우리는 지켜봐야겠지만 오늘 시사 안드로메다가 선정한 이번 주 최고의 안드로메다 1인 이상돈 의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국민의당을 이상돈 의원과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안드로메다.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나오셨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돈입니다. 네. 네. 요즘 그 다음에 이명박 정권 당시에 여당 내에서 야당, 그 과정에서 저하고 알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는 상당히 좀 성숙하고 전통적인 구 여권의 그런 것을 벗으려고 노력하고 상당히 그랬던 것은 전 진정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도와주러 가셨겠죠. 근데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하고 뭐 예를 들어 국민의당 입당하거나 그 이상돈 의원이 그럴 때는 얘기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랐다고 생각하시는 네, 거예요? 저도 뭐 직접 만난 건 그때지만 그 전부터 그 다 좀 알지 않습니까? 예. 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 때는 강력한 상대방이 문재인 대통령 또는 안철수 전 대표였기 때문에 그 당시는 우리도 다 뭐 이런 거 좀 상대방을 검토해서 저도 뭐 안 전 대표제에서는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지만은 그 당시 이제 민주당은 새정치 이제 민주연합을 탈당하고 그 당시 또 안 전 대표뿐 아니라 그 뭐 김한길 전 대표 우리 당에 현재 있는 뭐 어떤 의원들 여러 명이 저한테 좀 같이 하자고 그랬습니다. 같이 하자고, 네. 혼자만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좀 여러 가지 결함도 있지만은 일단 한번 총선을 한번 해볼 만하다 하고 뭐 대통령 후보는 되겠지만은 그러면서 저는 그 처음부터 과연 대통령 뭐 굉장히 바보스럽다 이렇게 제가 알기로 비례대표 나가고 중에 그랬죠. 김종인 의원으로 가장 강한 발언을 계속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뭐 안 전 대표를 비유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소통이 어려운 사람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죠? 전문가예요. 최고로 많이 아는 분 중에 이거 하나죠. 되게 심한 욕 아니에요? 더 소통이 어렵다 이거. 그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건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 되긴 후는 저도 놀라울 정도로 이상하게 바뀌었는데 그 전까지는 이렇게 몇 사람 모여서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당연히 그러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안 전 대표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아니 그러면 이상돈 의원이 그 새누리당 비대위 시절에는 당시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네. 전 대통령이었으니까 자주 만나고 의견도 나눴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후에 대통령이 돼서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인해 장막에 가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까? 그거는 아직까지도 참 저도 지금까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처음부터 당대표 또는 그 2007년 대선에서 12년 대통령 선거까지 그야말로 본색을 숨기고서 가장 무도회처럼 이렇게 왔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생각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 2007년 경선 패배 같은 시련